심장이 갑자기 두근두근 정도가 아니라 엄청 빨리 뛰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힘이 빠지며 실신할 것 같고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집니다. 병원에서 심장 검사를 다 받았는데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얼마 전 상담했던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증상이라면 검사상 이상이 없더라도 치료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다양한 증상으로 내원하십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단계인지, 집에서 쉬면 되는 단계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어떤 대처가 필요한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피해야 할 악화 요인 3가지도 함께 정리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율신경 실조증의 악화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간헐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혹시 1단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제가 3가지 불러드릴 건데 지난 일주일 동안 1회 이하면 0점, 2에서 4회가 증상이 나타났다면 1점, 5회 이상의 증상이 있었다면 2점입니다. 첫 번째, 일어서다 잠깐 핑 돌아서 휘청한 적이 있다. 두 번째, 두통이 짧게 있다 사라진다. 세 번째, 나도 모르게 숨을 몰아서 쉰다. 3가지 증상 알려드렸는데요. 각각 증상마다 0점, 1점, 2점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세요. 이 점수의 합이 3점을 넘거나 증상 중 하나라도 5회 이상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2단계로 넘어가세요. 추가로 요즘 스마트워치를 많이 착용하시는데 자율신경 검사도 병행이 되니 같이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진 않지만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는 데는 활용하면 좋습니다. 스마트워치 건강 측정하는 것 중에서 HRV, SDNN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 수치가 50 미만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면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1단계라면 아직 생활 루틴만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루 2번 4, 7, 8 호흡법을 해보세요. 4초간 숨을 들이쉬고 7초간 숨을 멈췄다가 8초간 숨을 내쉬는 방법입니다. 이 4, 7, 8 호흡법은 내가 숨 쉬는 것을 느끼고 규칙적으로 안정감 있는 숨쉬기가 목표입니다. 하버드 연구에서 8주만 꾸준히 하면 교감신경을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15분간 맨발 걷기도 좋습니다. 맨발로 15분 정도 땅을 밟으면 코르티솔이 안정되고 자율신경이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집중과 안정입니다. 2단계는 약하지만 지속되는 증상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이 수시로 있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배는 더부룩하고 화장실을 자주 갑니다. 식은땀도 흘리죠. 이번엔 지난 일주일 동안 증상이 없었다면 0점, 가끔 있었다면 1점, 이 증상으로 잠을 설쳤다면 2점입니다. 첫 번째, 심장이 두근거려서 불안감을 느꼈다. 두 번째, 식사 후 2시간이 넘었는데 배가 부르고 소화가 안 되고 있다. 세 번째, 대변이나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갔는데 찔끔 나오고 만다. 점수의 합이 3점이 넘거나 이 중 하나의 증상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면 바로 3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스마트워치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측정이 가능하다면 교감신경이 부교감신경 수치의 2배가 넘을 때 이때는 2단계에 포함됩니다. 2단계는 스스로 자율신경을 회복하는데 한계가 있어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2단계에서는 목과 승모근을 마사지 해주거나 스트레칭해서 미주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침치료나 추나요법을 병행한다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족삼리, 태충, 내관에 침을 놓았을 때
또는 주 1회 추나요법으로 흉추를 교정했을 때 교감신경 흥분이 억제되었다는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치료의 도움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단계는 자율신경 실조증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단계입니다. 낮에 활동할 때 두통, 어지럼, 두근거림, 미식거림, 식은땀 등의 증상들로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불면증이 생기고 체온이 덥다, 춥다 반복하며 미식거림, 과민성 대장이나 방광, 이명이 따라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이러한 증상이 거의 없었다면 0점, 증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견딜만 했다 1점, 하루는 거의 일상생활을 하지 못했다 하면 2점입니다. 첫 번째 증상은 잠드는데 30분 이상 걸렸거나 밤에 2번 이상 깬 적이 있다. 두 번째는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참기가 힘들고 다녀오면 다시 가고 싶다. 세 번째는 얼굴로 열이 오르거나 이명이나 어지러움이 심하게 와서 놀란 적이 있다. 이렇게 각각의 3개의 증상에 대해서 0점, 1점, 2점을 측정했을 때 점수의 합이 3점이 넘거나 일주일에 1회 이상 누워 있어야 했다면 바로 4단계로 넘어가 주세요. 3단계부터는 자율신경 약침 치료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율신경 약침은 경추 옆 미주신경 경로에 시술하여 자율신경의 통로를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촉명공진단의 경우 과항진된 신경을 진정시켜주고 피로와 코르티솔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2개 천골 추나요법을 주 1회, 총 5회 이상 할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하루 루틴을 만들어 보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어서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습관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나 3줄 일기 쓰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의 핵심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4단계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불안, 우울, 공황발작, 지속적인 소화불량, 극심한 무력감이 대표적입니다. 공황발작이나 과호흡 경험이 있는지, 불안감과 우울감으로 밖으로 나가기 힘들다든지, 최근 3개월 사이 체중이 5% 이상 급변했다면 4단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단계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주 3회 이상 자율신경 약침 치료, 2개 천골 추나요법 등을 시행하고 촉명공진단 등의 약물 처방도 필요합니다. 자율신경 회복을 위한 하루 루틴은 진단 후 각각에 맞는 맞춤 처방이 필요합니다. 자율신경이 많이 무너져서 약간의 자극에도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그때 맞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단계는 무조건 치료가 필요하며 꼭 적극적으로 해결해야만 합니다. 가능하다면 주변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1에서 4단계까지 혹시 나는 어느 단계쯤에 와 있으신가요? 1단계라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증상이 있는데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악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설령 1단계라도 빠르게 자율신경을 회복하려 노력해 보세요. 반대로 4단계라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정이 어렵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추가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악화시키는 요인 3가지, 평소 이것만 피해 주셨으면 하는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입니다. 평소 커피를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면 커피는 피해야 합니다. 카페인은 하루 400mg 이하가 권장사항입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가 약 150mg 정도 되니까 그 2잔 정도 그 용량이 되겠네요. 그리고 최근 캐나다에서 카페인이 몸에 12시간 정도 남는다는 연구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점심시간 후 마시는 커피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격한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은 건강과 활력에 좋습니다. 하지만 자율신경 실조증, 특히 교감신경 항진의 경우 근력 운동은 긴장을 증가시킵니다.
특히 낮에 업무로 잔뜩 긴장되어 있는 몸에 휴식 없이 바로 이렇게 운동을 한다면 몸은 쉴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가급적 휴일에 근력 운동을 해주시고 평일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불규칙한 수면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주말에 늦잠을 자거나 밤샘을 한다면 교감신경이 치솟고 부교감신경은 떨어집니다. 취침과 기상 시간을 주말 포함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맞춰주세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나 확인해보고 단계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자율신경 실조증이 좋아지는 과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고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